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캄보디아 정글 깊숙한 곳에서 한국 특수부대가 벌인 작전이 국제사회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수백 명의 한국인을 인질로 잡고 있던 국제범죄 조직의 본거지가 있었습니다. 미국 FBI도 인터폴도 손을 쓰지 못했던 그 악랄한 조직을 단 72시간 만에 완전히 제압한 것입니다. 작전명 귀환을 지휘했던 김대령의 증언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대한 업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세계 최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건은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한 리조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카지노 리조트였지만 그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취업을 미끼로 끌려온 한국인들이 감금되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요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탈출을 시도하면 가혹한 폭행이 가해졌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가 청와대와 국방부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아니, 손을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범죄 조직과 결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국민은 우리 손으로 구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비밀리에 합동작전팀을 구성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특수비행단에서 선발된 정예 요원 48명이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이 작전의 총지휘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처음 작전 계획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질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의 전쟁이었습니다. 정보팀이 수집한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약 300명의 무장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AK-47 소총은 물론이고 RPG 로켓포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3층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방이 3m 높이의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인질들이 건물 곳곳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인질들이 희생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주였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범죄 조직이 더 깊은 정글 속으로 거점을 옮길 계획이라는 첩보가 입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폐공장 부지에 캄보디아 범죄 조직 본거지와 똑같은 모형이 세워졌습니다. 위성사진과 내부 탈출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밤낮 없이 모의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건물 진입, 인질 식별, 제압, 철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초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침투 경로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승인 없이 진행되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정식 입국은 불가능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먼저 현지에 잠입하여 안전가옥을 확보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태국을 경유해 소규모로 분산 입국했습니다. 무기와 장비는 외교 행랑을 통해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으로 비밀리에 반입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단 한 건의 정보 유출도 없었습니다. 작전 개시 3일 전 마지막 정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리조트 직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내부 구조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빼낸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질의 수가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50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총 237명의 한국인이 그곳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습니다. 투입 인원을 늘릴 수도 없었고 시간을 연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속도전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5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작전 전날 밤 안전가옥에서 마지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48명의 대원들이 좁은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임무 완수에 대한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사들이었습니다. 각자 수백 번의 실전 훈련을 거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작전은 달랐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우리 개인에게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성공해도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작전은 새벽 4시에 시작되기로 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경계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간 근무조가 피로에 지쳐있고 주간 근무조는 아직 교대 전이라 인원이 가장 적었습니다. 기상 조건도 완벽했습니다. 달이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고 구름이 별빛마저 가려주었습니다. 습도가 높아 소리의 전달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했습니다. 하늘이 돕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작전을 하늘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원들은 4개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알파팀은 정문 돌파조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임무였지만 적의 주의를 집중시켜 다른 팀의 침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브라보팀은 후문으로 진입하여 인질들이 가장 많이 수용된 2층을 장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찰리팀은 건물 측면의 창문을 통해 로프로 하강하며 3층을 제압하기로 했습니다. 델타팀은 기동 예비대로 상황에 따라 즉각 투입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각 팀은 완벽한 통신체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 대원들이 출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전투복을 착용하고 야간 투시경을 장착했습니다. 소음기가 부착된 K1 기관단총과 K5 권총으로 무장했습니다. 섬광탄과 연막탄, 그리고 최루탄을 각자 휴대했습니다. 방탄복과 헬멧은 물론이고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까지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의무병 2명은 응급 의료 장비를 챙겼습니다. 통신병은 암호화된 무전기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출발만 남았습니다. 이동은 민간 트럭 3대를 이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농산물 운반 트럭이었지만 뒤쪽 화물칸에는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트럭은 서로 다른 경로로 목표 지점 인근까지 이동했습니다. 혹시 모를 미행이나 검문에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목표 지점 2km 전방까지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대원들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정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손짓과 무전으로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정글을 통과하는 것은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빽빽한 나무와 덤불이 시야를 가렸고 습한 땅은 발을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모기와 온갖 벌레들이 얼굴과 목을 물어뜯었습니다. 하지만 대원들은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정글 전투 훈련을 수없이 받은 그들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시간 30분 만에 목표 지점 500m 전방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각 팀은 지정된 침투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지휘소가 될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쌍안경으로 범죄 조직의 본거지를 관찰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더 견고해 보였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이 몇 개 보였고 담장 위를 순찰하는 경비원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문에는 2명의 무장 경비가 서 있었고 그들 뒤로 기관총이 거치된 초소가 보였습니다. 후문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소 3명 이상의 경비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경계가 삼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습이라는 최고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적들은 우리가 온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이점이었습니다. 새벽 3시 50분, 각 팀이 최종 위치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10분 후면 작전이 개시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난 2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지만 이번만큼 긴장되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237명의 국민의 생명이 이 작전의 성공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48명 대원들의 안전도 제 책임이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3시 58분이었습니다. 2분 후면 작전이 시작됩니다.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팀, 작전 개시 준비.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10, 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원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7, 6, 5. 손에 땀이 났습니다. 25년 군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극도의 긴장감이었습니다. 4, 3, 2, 1. 작전 개시. 그 순간 정글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알파팀이 정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소음기가 장착된 총에서 미세한 발사음이 났고
정문 경비 2명이 소리도 못 내고 쓰러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브라보팀이 후문 담장을 넘었습니다. 찰리팀은 건물 측면에 로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문 초소의 기관총 사수가 동료들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가 경보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알파팀의 저격수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그의 손을 관통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습의 이점을 잃었습니다. 전팀 속도를 높여라. 15분 안에 끝낸다. 저는 급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원들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알파팀이 정문을 돌파하고 건물 1층으로 진입했습니다. 복도에서 무장괴한들과 마주쳤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섬광탄이 터졌고 눈이 먼 괴한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정확한 사격으로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단 한 발의 낭비도 없었습니다. 한 명의 대원이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만 계속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원의 강인함이었습니다. 1층이 장악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0명의 인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방에 갇혀 떨고 있었습니다. 브라보팀은 후문을 통해 2층으로 진입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위에서 수류탄이 굴러내려왔습니다. 팀장이 재빠르게 그것을 걷어차 창밖으로 날려버렸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창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지만 대원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단을 박차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는 더 길었고 방의 개수도 많았습니다. 각 방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대원들은 둘씩 짝을 이루어 방문을 하나씩 열어젖혔습니다. 어떤 방에는 무장괴한이, 어떤 방에는 인질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판단이 생사를 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방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인질 5명이 의자에 묶여 있었고 괴한 1명이 그들에게 권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쏜다. 그가 한국말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한국인 조직원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동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대원들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그와 대화를 시도하며 주의를 끌었고 그 사이 다른 대원이 측면에서 침투했습니다. 단 1초의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조직원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제압되었습니다. 인질들이 구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울먹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찰리팀은 3층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한 로프를 타고 3층 창문으로 진입하는 고난도 작전이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씩 로프를 타고 내려가 창문 앞에 매달렸습니다. 창문을 깨고 섬광탄을 투척했습니다. 폭음과 함께 실내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대원들이 창문을 통해 뛰어들었습니다. 3층은 조직 간부들의 숙소였습니다. 그들은 급히 무기를 집어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대원들의 정확한 사격에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3층에서 조직의 보스로 추정되는 인물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베트남 국적의 50대 남성으로 손에 금반지를 가득 끼고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 8분 만에 건물 전체가 장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질 전원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의무병들이 부상당한 인질들을 응급 치료했습니다. 몇몇 인질은 심한 폭행으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대원들이 그들을 업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237명의 인질을 모두 확인하는 데 5분이 걸렸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생존해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대원 중에서는 3명이 경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철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트럭들이 건물 앞으로 접근했습니다. 인질들을 트럭에 태우는 동안 대원들은 건물 주변에 경계망을 펼쳤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공격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건물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조직의 무장병력 약 50명이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질들을 모두 트럭에 태우고 출발하기까지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델타팀이 엄호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트럭 엔진이 요란하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인질 237명이 세 대의 트럭에 나뉘어 탔습니다. 비좁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어깨를 토닥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군복을 입은 이유였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보람이었습니다. 그때 총성이 들렸습니다. 적의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건물 뒤편 정글에서 약 50명의 무장 괴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AK-47을 난사하며 우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델타팀이 즉각 대응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사격으로 선두그룹을 제압했습니다. 괴한들이 흩어져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교전이 격렬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벌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대원들은 차례로 후퇴하며 엄호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전술적 후퇴였습니다. 첫 번째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인질 80명을 태운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트럭이 뒤를 이었습니다. 마지막 트럭에는 부상자들과 의무병이 탔습니다. 대원들이 트럭 뒤에 매달리며 후퇴했습니다. 적들이 추격을 시도했지만 델타팀의 정확한 저지 사격에 막혔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이 차량을 타고 추격하려 했지만 우리 저격수가 타이어를 명중시켜 무력화시켰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25년간 함께 훈련한 결과였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트럭은 미리 정해진 안전 경로를 따라 질주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사전에 확보해둔 경로였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의 검문소를 피해 우회도로를 이용했습니다. 일부 경찰이 범죄 조직과 결탁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국경에서 30km 떨어진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한 한국교포가 운영하는 농장이었습니다. 그는 조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농장을 제공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인질들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안전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농장 창고에는 이미 음식과 물, 의료용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인질들은 한 달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리적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의무병들이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타박상과 찰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상처는 깊었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계속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달간 겪은 고문과 협박의 후유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심리 상담사를 배치했습니다. 육체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야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들을 한국으로 안전하게 송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식 출국 절차를 밟을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우리의 작전을 알게 되면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비밀리에 태국 정부와 협상했습니다. 태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한국 정부의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경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30km의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는 캄보디아군과 경찰의 검문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작전팀은 다시 한번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질들을 소규모로 나누어 일반 관광객으로 위장시키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이 준비한 위조 여권과 신분증을 나눠주었습니다. 옷도 갈아입혔습니다. 부상자들은 화장으로 상처를 가렸습니다. 10명씩 12개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각 그룹마다 대원 1명이 가이드로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경로로 국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한꺼번에 움직이면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틀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출발했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국경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중간에 2번의 검문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위조 서류가 완벽했고 캄보디아 경찰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룹도 순조롭게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그룹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문소의 경찰이 한 인질의 얼굴에 난 상처를 수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 상처는 어떻게 난 거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동행한 대원이 재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였습니다. 어제 앙코르와트 관광 중에 넘어졌어요.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 조직 본거지를 급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 그곳을 조사한 캄보디아 경찰이 엄청난 양의 마약과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의 영웅적인 작전으로 국제범죄 조직을 소탕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다행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체면을 살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작전은 비밀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양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였습니다. 외교란 때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진실보다 체면이 중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틀 후 237명의 인질 전원이 태국 국경을 무사히 넘었습니다. 태국 측 국경 마을의 작은 공항에는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인질들이 수송기에 탑승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간의 악몽이 끝난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캄보디아의 산과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곳에서의 악몽도 함께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내에서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6시간의 비행 끝에 수송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터미널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한편의 경납고였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작전은 여전히 극비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로 범죄 피해자들이 구출되었다고만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작전이었다는 사실은 영원히 비밀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경납고에는 인질들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송기 문이 열리고 인질들이 내리는 순간 경납고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한 70대 노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군복을 입은 이유였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훈장도 그 어떤 승진도 이 순간만큼 값진 것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슴 깊이 솟아올랐습니다. 작전에 참여한 48명의 대원들은 비밀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장관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해낸 일은 대한민국 특수작전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인질 사상자도 없이 237명 전원을 구출한 것은 기적입니다. 전 세계 어떤 특수부대도 이런 성공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감동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작전은 공개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로를 세상에 알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비공개 포상식이 열렸습니다. 대원들은 각자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훈장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져가 보관할 수도 없었습니다. 국방부 비밀금고에 보관될 예정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작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원들은 아무 말 없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훈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37명의 국민을 구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였습니다. 명예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임무 완수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정신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한 대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우리가 한 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게 아쉽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우리가 한 일은 하늘이 알고, 우리가 구한 사람들이 알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대원이 웃었습니다. 그렇네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생사를 넘나든 전우들이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군대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훈련 잘 다녀왔어요? 아내는 제가 훈련을 다녀온 줄만 알았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국민을 위해 싸웠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내와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237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니 부대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해낸 일을 몰랐습니다. 대원들도 평소처럼 훈련에 임했습니다. 어제의 영웅들이 오늘은 다시 평범한 군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욱 단단해진 눈빛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진짜 특수부대원임을 증명했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훈련장에서 한 대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그때 구출한 사람들 중 한 분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군인님께. 저는 캄보디아에서 구출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저희를 구하러 온 당신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천사였습니다. 지옥에서 저희를 구해준 천사였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비록 세상이 모르더라도 저희는 압니다. 대한민국에 당신 같은 군인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었습니다. 그 작전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입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탕한 조직은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거대 범죄 네트워크의 한 지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라오스, 미얀마, 태국에도 비슷한 본거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수백 명의 한국인이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정보를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캄보디아 작전은 운이 좋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우리 작전을 자신들의 공으로 돌렸기 때문에 외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눈치를 챌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에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범죄 조직을 단속하고 한국인 피해자를 보호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일부 국가의 고위 공무원들이 범죄 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다는 첩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획기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동남아시아 각국과 공동작전을 펼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와 정보능력, 동남아 국가들의 사법권을 결합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한국이 훈련과 장비,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국가의 특수부대가 직접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권 침해 문제도 해결되고 현지 정부도 체면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외교부가 이 제안을 각국에 전달했습니다. 놀랍게도 태국과 베트남이 즉각 호응했습니다. 그들도 자국 내 범죄 조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합동작전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수전사령부와 국정원 요원들이 파견되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에서도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선발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세 나라의 군인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무고한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 대표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태국 측 대표는 차이 대령이었고 베트남 측은 응우옌 대령이었습니다. 우리는 금세 의기투합했습니다.
군인의 언어는 국경을 넘어서도 통했습니다. 첫 번째 합동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특수전 훈련장에서 3주간 집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최신 전술과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CQB 근접 전투 기술, 인질 구출 전술, 야간 작전 기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사 용어는 대부분 영어였고 몸으로 보여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대원들의 실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나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전사들이었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훈련을 거듭할수록 팀워크가 단단해졌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실전과 똑같은 모의 작전이 실시되었습니다. 범죄 조직 본거지를 재현한 훈련장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태국, 베트남 대원들이 섞인 혼성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각국 대원들이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한 것처럼 호흡이 맞았습니다. 침투, 제압, 구출, 철수까지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훈련을 지켜보던 장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실전에 투입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범죄 조직들은 이제 세 나라 연합 특수부대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실전 작전은 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방콕 외곽의 한 공장 건물에 범죄 조직이 은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인 50명, 태국인 30명, 베트남인 20명이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합동작전팀이 출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특수부대가 주도하고 한국과 베트남 대원들이 지원하는 형태였습니다. 작전 계획은 한국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국정원이 한 달간 그곳을 감시하며 수집한 정보였습니다. 범죄 조직의 인원, 무기, 경계체계 등이 상세히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작전 당일 새벽, 태국 경찰이 먼저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태국 경찰의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돌입은 합동특수부대가 수행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전술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섬광탄을 이용한 기습, 정확한 사격, 신속한 인질 구출. 모든 것이 훈련 때처럼 진행되었습니다. 20분 만에 작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인질 100명 전원 구출, 범죄 조직원 45명 체포, 아군 피해 제로.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를 태국 경찰의 탁월한 작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참여는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나라 군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협력의 결과라는 것을. 두 번째 작전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호치민 근교의 한 리조트에 또 다른 범죄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전이 수행되었습니다. 베트남 특수부대가 주도하고 한국과 태국이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인질 80명이 구출되었고 범죄 조직의 거물급 간부 3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을 신문한 결과 조직의 전체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라오스와 미얀마에도 본거지가 있었고 배후에는 중국의 거대 범죄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마약 밀매, 인신매매, 자금 세탁까지 관여하는 국제범죄 네트워크였습니다. 세 나라 정부는 대규모 합동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코드명 메콩 작전. 동남아시아 전역에 흩어진 범죄 조직의 본거지를 동시에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태국, 베트남뿐만 아니라 라오스와 미얀마 정부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5개국 합동작전이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국제공조였습니다. 각국의 특수부대, 경찰, 정보기관이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작전의 총괄 조정을 맡았습니다. 우리의 정보 능력과 작전 경험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작전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5개국 연합군을 지휘해야 했습니다. 서울에 합동작전 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각국에서 파견된 장교들이 모였습니다. 회의실에는 거대한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 표시된 붉은 점들이 범죄 조직의 본거지였습니다. 총 12곳이었습니다. 각 본거지마다 50명에서 200명의 인질이 있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약 1,500명이었습니다. 그중 한국인이 600명, 나머지는 동남아 각국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구출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하나라도 작전이 노출되면 다른 곳의 인질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비밀 유지와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했습니다. 준비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각국 정보기관이 총동원되어 표적을 감시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전파 감청, 현장 정찰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국정원은 각 본거지에 첩자를 침투시켰습니다. 일부는 범죄 조직원으로 위장 취업했고 일부는 주변 주민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정보로 작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각 본거지의 건물 구조, 경비 인원, 무기 현황, 인질 위치 등이 상세히 파악되었습니다. 3D 모델링으로 건물 내부를 재현하여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각국 특수부대원들이 한국, 태국, 베트남을 오가며 합동훈련을 받았습니다. 작전일이 정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 4시 12곳을 동시에 타격하기로 했습니다. 시차를 고려하여 정확히 같은 순간에 작전이 개시되도록 조율했습니다. 각 본거지마다 30명에서 50명의 특수부대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총 500명 이상의 정예 특수부대원이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범죄 조직에 대한 전면전이었습니다. 작전이 성공하면 이 지역의 범죄 네트워크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었습니다. 실패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1,500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전 전날 각국 대표들이 모여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우리는 역사를 만듭니다. 5개국이 하나가 되어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태국의 차이 대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 작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의 응우옌 대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형제입니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피땀을 흘렸습니다. 내일은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500명의 대원들, 1,500명의 인질들 모두가 제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작전 계획을 수십 번 다시 검토했습니다.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예상 못한 변수는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작전 현장에 있었습니다. 인질들이 구출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사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길조였습니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작전 개시 1시간 전이었습니다. 각국 팀들은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합동작전본부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12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작전 현장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태국 총리, 베트남 총리, 라오스와 미얀마 지도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국제 언론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에야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3시 50분, 최종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팀에서 준비 완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태국 1팀, 준비 완료. 베트남 2팀, 준비 완료. 한국팀, 준비 완료. 12개 팀 모두에서 녹색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팀, 이것은 단순한 작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악을 응징하고 선을 지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영웅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작전 개시 카운트다운 시작.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0, 9, 8. 카운트다운이 울려 퍼졌습니다. 12개의 스크린에서는 각국 특수부대원들이 최종 돌입 위치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 6, 5. 어두운 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대원들의 모습이 마치 유령 같았습니다. 4, 3, 2.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25년 군 생활의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 작전 개시. 그 순간 12개 스크린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태국 방콕의 팀이 정문을 돌파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의 팀이 건물 측면으로 침투했습니다. 라오스의 팀이 창문을 통해 진입했습니다. 각 팀의 움직임은 완벽했습니다. 6개월간의 훈련이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전술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섬광탄이 터지고 연막이 피어오르고 정확한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범죄 조직원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12곳이 동시에 공격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무전으로 각 팀의 상황 보고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태국 1팀, 1층 장악 완료. 베트남 2팀, 인질 30명 확보. 라오스 팀, 조직 간부 체포.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작전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부, 미얀마 3팀입니다. 예상보다 적의 저항이 거셉니다. 중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미얀마 팀의 상황이 보였습니다. 범죄 조직원들이 기관총을 거치하고 집중 사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엄폐물 뒤로 숨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인질 구출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얀마 팀, 측면 우회 작전으로 전환하라. 정면 돌파는 중단한다. 미얀마 팀장이 응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라보 팀을 측면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전술을 바꾼 것입니다. 정면에서는 견제 사격만 하고 측면에서 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얀마 브라보 팀이 건물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후문을 폭파하고 진입했습니다. 기관총 진지의 측후방을 공격했습니다. 범죄 조직원들은 앞만 보고 있다가 뒤에서 기습을 당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미얀마 팀이 건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인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70명이었습니다. 모두 무사했습니다. 미얀마 팀, 임무 완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위기가 극복된 것입니다. 12개 팀 중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나머지 팀들도 속속 성공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태국 2팀, 인질 90명 구출. 베트남 1팀, 작전 완료. 작전 개시 25분 만에 12곳 중 10곳에서 성공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1200명 이상의 인질이 구출되었습니다. 아직 2곳이 남아있었습니다. 라오스 2팀과 태국 3팀이었습니다. 라오스 팀의 상황을 보니 건물 구조가 복잡했습니다. 미로 같은 복도와 수많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인질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라오스 팀, 서두르지 마라. 정확성이 우선이다. 한 명도 놓치지 마라. 제가 지시했습니다. 라오스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 하나씩 확실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들은 침착하게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10분 후 모든 인질이 발견되었습니다. 120명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태국 3팀은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보스가 인질 몇 명을 데리고 옥상으로 도주한 것입니다. 그는 헬리콥터로 탈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태국 3팀, 옥상 진입을 시도하라. 절대 보스를 놓치지 마라. 태국 팀원들이 계단을 박차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폭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문이 날아갔습니다. 팀원들이 옥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보스는 이미 헬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격수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헬기 조종사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헬기가 휘청거렸습니다. 이륙에 실패했습니다. 보스가 헬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인질 한 명을 방패로 삼고 옥상 가장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오면 이 여자를 떨어뜨린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인질은 20대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태국 팀장이 그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진정해라. 너는 이미 포위되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보스가 비웃었습니다. 포위? 웃기는 소리. 나는 이 여자와 함께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광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협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국팀의 저격수가 조준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격 각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인질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인질을 맞힐 수도 있었습니다.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대원 한 명이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보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정면에서 다가갔습니다. 야, 이 비겁한 놈. 여자 뒤에 숨지 말고 나랑 1대1로 붙어봐. 보스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국 저격수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보스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인지를 놓쳤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즉시 돌진하여 인지를 구했습니다. 보스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태국 3팀, 임무 완수. 마지막 팀의 성공 보고였습니다. 12곳 모두에서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총 1,523명의 인질이 구출되었습니다. 범죄 조직원 478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조직의 핵심 간부 15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원 중에서는 경상자 12명, 중상자 2명이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인질 중에서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지 3시간 후 5개국 정상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방콕, 하노이, 비엔티안, 네피도를 화상으로 연결한 역사적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경을 넘어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5개국이 하나가 되어 범죄와 싸웠고 1,523명의 무고한 시민을 구출했습니다. 이것은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태국 총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탁월한 리더십과 기술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베트남 총리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전 세계 언론이 모여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국제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한국 특수부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정보 수집, 작전 계획 수립, 훈련 제공 등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에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능력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입니다. 구출된 인질들은 각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한국인 612명은 공군 수송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밀 리해가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항에는 수백 명의 가족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인질들이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가족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배우자들이 재회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공항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한 인질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지옥에서 저희를 구해줬습니다. 그들은 천사였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청와대에서 특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작전에 참여한 한국 특수부대원 전원이 초대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감격한 것입니다. 만찬장에는 구출된 인질 대표들도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캄보디아 작전 때 구출된 사람이었습니다. 대령님, 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령님이 2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은 여기 계신 대원들입니다. 저는 그저 지휘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국회에서 특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작전의 전 과정을 검증하는 자리였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이번만큼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군사력만이 아니라 외교력, 정보력, 국제협력 능력 모두를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특수부대를 어떻게 양성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투자와 훈련의 결과입니다.
우리 특수부대원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최고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동남아 5개국의 협력은 국제범죄 척결의 모범 사례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를 본받아야 합니다. 미국 국무장관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리더십과 특수부대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자랑스러운 동맹국으로 생각합니다. 유럽연합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저력을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작전의 여파는 범죄 조직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모든 범죄 조직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5개국 연합 특수부대를 두려워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기습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많은 조직이 스스로 해체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이 탈퇴하고 일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전 후 3개월 동안 동남아발 보이스피싱이 70%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지를 구출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범죄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명성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훈련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중동의 한국과는 테러 대응 훈련을, 아프리카의 한국과는 인질 구출 전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와 군사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특수전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외국 군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군사 기술을 전수하며 우방국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이를 한국형 군사 외교라고 불렀습니다. 총과 칼이 아닌 훈련과 협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1년 후 메콩작전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5개국 정상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메콩안보협력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은 5개국이 범죄, 테러, 마약 밀매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상설 합동작전본부를 서울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본부 운영을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동남아시아 안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었습니다. 5개국 간의 교역이 증가했고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 진출이 활발해졌습니다. 안보 협력이 경제 협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기념식에서 저는 5개국 대표 군인들과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이 1523명의 생명을 구한 영웅들입니다. 장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박수 소리가 5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군 생활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훈련, 위험했던 작전, 그리고 동료들과의 우정.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태국의 차이 대령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영원히. 베트남의 응우옌 대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진정한 동지애였습니다. 메콩작전 이후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장으로 진급하여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작전에 참여했던 대원들도 각자 승진하여 중요한 보직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관이 되었습니다. 신병들에게 메콩작전의 경험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전의 세세한 내용은 여전히 기밀이지만 그 정신만큼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신병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특수전 교육센터는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30개국 이상에서 훈련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영국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남미의 국가들도 한국의 특수전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저는 종종 교육센터를 방문하여 외국 훈련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아프리카 국가의 대위가 말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전설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여러분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 그것이 특수부대의 진정한 힘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범죄 상황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메콩 안보 협력 조약에 따라 5개국 합동 순찰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경지대의 범죄 조직들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인신매매도 급감했습니다. 통계로 보면 동남아시아의 주요 범죄가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유엔은 이를 메콩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주도의 안보 협력이 지역 전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구출된 인질들의 삶도 변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정부가 제공한 심리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써서 출간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쓴 지옥에서 돌아오다라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특수부대원들의 영웅적인 구출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고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수부대 지원자가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효과였습니다. 캄보디아 작전 때 구출됐던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육군사관학교 생도였습니다. 대령님, 아니 이제는 장군님이시죠? 저 기억하십니까? 캄보디아에서 구출된 김민수입니다. 저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당시 22살이었던 청년이 이제 늠름한 사관생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잘 지냈나? 그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살았고 그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도 장군님처럼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야. 국가가 너 같은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어. 메콩 작전에 참여했던 5개국 대원들은 이제 진정한 전우가 되었습니다. 매년 한 번씩 모여 재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작년에는 태국 파타야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500명 가까운 대원들이 모였습니다. 각국 언어가 뒤섞인 가운데 작전 당시의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태국의 한 대원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베트남 대원이 덧붙였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싸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제애입니다. 라오스와 미얀마 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각자의 나라 국가를 차례로 불렀고 마지막에는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국제군사학술대회에서 메콩 작전이 케이스 스터디로 채택되었습니다. 미국 육군대학, 영국 샌드허스트 사관학교, 프랑스 생시르 사관학교 등 세계 유수의 군사교육기관에서 이 작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초청을 받아 강연을 했습니다. 서점에는 메콩 작전을 다룬 전술 교재들이 출판되었습니다. 한국의 특수전 교리가 세계 표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적 성과를 넘어서는 문화적, 학술적 영향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군사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발신인은 작전 때 체포되었던 범죄 조직의 중간 보스였습니다. 그는 지금 캄보디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장군님께. 저는 당신에게 체포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당신은 정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참회하고 있습니다. 출소하면 새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당신 같은 군인이 있어 세상이 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작전이 범죄자조차 변화시킨 것입니다. 최근에는 제2의 메콩 작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가 무대입니다.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해적과 테러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원들이 인질로 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메콩 모델을 아프리카에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현된다면 한국의 영향력은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작전의 고문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25년 군 생활의 경험을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국방부에서 특별회의가 있었습니다.
차기 특수전사령관 후보로 제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만약 임명된다면 저는 대한민국 특수부대 전체를 이끌게 됩니다. 막중한 책임이지만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부대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세계 최강의 부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부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국방부 장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장군, 대한민국이 자네를 필요로 하네. 부탁하네. 저는 경례로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아내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메콩 작전이 공개되면서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아내의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진짜 영웅이에요.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은 함께 싸운 대원들이야. 나는 그저 그들과 함께 했을 뿐이야. 아내가 웃었습니다. 겸손한 영웅이네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의 행복이었습니다. 밤에 홀로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 가정, 한 사람의 삶입니다. 저는 저들을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었습니다. 25년 전 처음 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다짐이 생각났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 그 다짐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책상 위에는 메콩 작전 때 구출된 인질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웅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구들이 제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 값졌습니다. 문득 캄보디아 작전 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밤, 정글을 헤치고 나아가던 순간, 건물에 돌입하던 순간, 인질들을 구출하던 순간, 그리고 그들의 감사 어린 눈빛. 그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메콩 작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곳에서 동시에 벌어진 구출 작전. 1523명의 생명을 구한 순간. 5개국 대원들이 하나가 되어 싸운 순간.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만세를 댓글에 적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세요.